저도 그랬죠. 남자친구와는 2년 정도 교제 중이었고 무난하고 좋은 남자란 건 느끼고 있었지만 결혼까진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는 어느 여름날 저는 그 계기를 직접 경험했어요. 저희 엄마가 고향이 부산이라 친구분들 만나러 내려가셨다가 다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병원에 가서 깁스까지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그 상태로 기차도 탈 수 있고 택시도 탈 수 있긴 했어요. 근데 제 남자친구가 연락받자마자 차를 끌고 와 저를 태우고는 곧장 부산으로 내려가 저희 엄마를 모시고 바로 올라온 겁니다. 제가 너무 걱정한다고 그 모습이 자기도 걱정된다면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운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 저는 남자친구가 다르게 느껴졌죠. 더구나 저는 집에서 둘째 딸로 위로 언니가 하나 있긴 하지만 대학 때부터 미국에 나가 지내던 터라 사실상 집안의 유일한 자식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께 잘하는 남자친구 모습이 저에겐 너무 크게 다가왔죠. 그 뒤로도 저희 엄마, 아빠와 식사도 자주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결혼에 대한 제 결심은 점점 굳어갔고 그렇게 상견례까지 했어요. 2년 동안 연애하면서 한 번도 마찰이 있었던 적은 없었지만 예단 예물을 준비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집은 친정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연금이 나왔지만 그 돈으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계셨고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시고 현금을 따로 들고 계신 게 많진 않았어요. 또한 상견례 때 예단 예물들을 간소하기로 했고요. 저희 두 사람이 모은 돈으로 최대한 검소하게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터라 그래서 저희 집에서 예단으로 500만 원은 보냈고 저희 시댁에서는 2천만 원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물로 다이어 세트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딱 2천만 원 주신 게 다였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비록 돈은 500만 원 보냈지만 신랑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2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는 엄마가 따로 사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500만 원으로 한복하고 나면 남는 돈 없겠다면서 저에게 구박을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신랑보다 연봉이 1.5배 더 많이 벌고 결혼의 조건으로 따지면 제가 학벌이나 연봉, 직장의 안정도를 생각하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할 때도 신랑이 벌어놓은 돈보다 제가 가진 돈을 훨씬 많았고 그 돈만큼 집에도 투자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이해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1,000만 원 이상 주길 원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요 집을 구한다고 제 돈을 거의 다 넣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저희 엄마가 따로 명품 시계 하나 사줬고요. 어머니도 요즘 집값 아시겠지만 집 구하느라 모은 돈 다 넣어서 더 이상 못 드립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니 요즘 한복 한 벌 사는데 100만 원이 넘는데 이 돈 가지고 이모들 한복 빌리라고 돈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겠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 한 번 입고 안 입으실 건데 한복도 그냥 대여하시면 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두 분 다 한복 대여하세요. 보다 못한 예비 신랑도 엄마 자식이라곤 저 하나뿐이라 한복 입을 일도 없으실 텐데 같이 대여해요. 저희 대여하는 곳에 정말 예쁜 한복 많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래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가는데 한복 하나 못 사 입어야겠니? 요즘은 다들 1,000만 원은 넣어준다 해서 나도 그럴 줄 알았지. 저는 솔직히 한복 핑계를 대면서 1,000만 원으로 달라고 하시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 또한 남들처럼 예물을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자신의 한복이 100만 원이 넘는다 하시면서 계속 핑계를 대시는 게 기분 나빴어요. 솔직히 저도 남들처럼 시어머니가 1kg짜리 다이아 반지를 사주거나 뭐라도 사주면서 그러셨다면 이런 소리를 다 듣고 가만히 있었겠죠. 하지만 저 또한 실가락지 하나 받은 게 없었어요. 어머니가 주신 2천만 원은 부모님이 저희에게 집 구하면서 인테리어도 해야 할 건데
인테리어 비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사실 집을 구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안 나와서 도배만 새로 하고 살기로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한복도 간소하게 20만 원이면 빌린다고 빌리시고 2천만 원은 그대로 저희 신혼집 화장실 부엌 리모델링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속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랑 또한 이런 걸 다 알아서 시어머니를 중재에 나섰고 신랑은 다시는 저에게 예단으로 한 소리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는데 자꾸 500만 원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저보다 연봉도 높고 충분해요. 한복도 평소에 입지도 않으시면서 꼭 100만 원이 넘는 걸 입으셔야겠어요? 신랑이 화를 내며 말을 하자 그제야 어머니는 저에게 500만 원 더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사히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이 덜 받았다 생각하시면서 결혼 후에도 같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시어머니는 신혼 때 시댁 친척분들 중 누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늘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예단으로 고작 500만 원 보냈더라. 그래서 마음에 드는 한복을 사지도 못했어. 겨우 100만 원짜리 한복 한 벌 사고 고모들 이모들 상품권 하나씩 나눠주고 나니 남는 게 있어야지. 누구는 몇 천만 원 주기도 하고 명품백도 받던데 속상해서 정말. 시어머니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저 또한 말하고 싶었어요. 제 주변에는 시댁에서 전세금이라고 몇 억씩 주시는 분들도 한복은 사지 않고 대여해서 입으신다고. 저희 집 할 때 돈 한 푼 보태주신 적도 없으시면서 왜 자꾸 예단 가지고 뭐라 하시냐고. 하지만 제가 이런 말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저는 입 다물고 참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중간에서 하지 말라고 대신 성질 부려줘서 그거 보며 견뎠죠.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듣기 싫었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이제는 한 귀로 듣고 흘릴 만큼 저도 변하더라고요. 결혼 후 바로 아이가 생겨 아이를 낳고 계속 제 일을 하고 싶었던 저는 친정이랑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친정 근처로 이사 가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마 신랑이 처가살이를 할까봐 걱정이 되셨겠죠. 하지만 이때까지 친정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았고 저희 부모님께 잘했던 신랑은 흔쾌히 좋다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신랑도 회사에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기 때문에 부부가 일을 하려면 양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사실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돌진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정말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아이가 어린이집 가면서 정말 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서 수족구가 유행해요, 장염이 유행해요 하면 우리 딸아이도 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하고 어린이집을 못 가는 날이면 친정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정 옆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일 야근이 많은 일은 아니었지만 월말은 정말 바빠서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신랑은 거리가 있어서 퇴근 후 오는 데만 1시간이 걸리다 보니 아이가 어린이집 마치고 아이는 늘 친정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친정엄마가 저녁을 먹여주시고 씻겨주시고 하셨어요. 아마 제 나이 또래분들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연차 월차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은 없으니까요. 거기에 한정적인 월차를 아이가 입원한다고 해서 5일간 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릴 때는 1년에 많게는 3번 정도 입원하더라고요. 아이가 입원할 때마다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월차를 사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를 키우면서 친정엄마가 옆에 계시지 않았다면 직장을 다닐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딸 둘을 낳고 키웠습니다. 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친정 부모님이 거의 키워주시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바쁜 절 대신해서 엄마는 늘 반찬을 하실 때
저희가 먹을 반찬까지 해서 주셨어요. 솔직히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제가 용돈이라고 드린 거는 명절 때 그리고 어버이날 때 생신 때뿐이었습니다. 제가 신랑 몰래 더 드리고 싶어도 엄마는 한사코 싫다고 하시고 아이 키우시면서 저 힘들다고 제 한약이나 사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랑은 처음에는 친정에서 밥 먹는 것도 좋아하더니 어느 순간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신랑은 저희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양육해 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해야 했습니다. 다들 요즘 육아도우미 부르는데 100만 원씩 들어간다더라. 거기 알게 모르게 아이에게 TV만 보여주고 과자도 막 주고 한다고 하던데 우리는 장인 장모님 덕분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잘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지나고 4년 정도 지나가니 아이가 늘 친정집에 있는 것도 제가 늦을 때마다 데리러 가는 신랑도 귀찮아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당신이 조금 일찍 와서 데리고 오면 안 돼? 나도 우리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어. 밥 먹고 치우고 오면 9시 넘고 밥만 먹고 일어나면 눈치 보이잖아. 나는 집에 있을게. 당신이 갔다 와. 하는 겁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저희 친정에 들러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게 눈치 보인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위가 가서 저녁 차리는 것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학원 갔다가 집에 아무도 없는 곳에 있는 것보단 할머니 집에서 저녁도 먹고 오면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신랑이 아이들 밥을 차려줄 수도 없어요. 자기 밥도 못 차려 먹는 사람이 저희 신랑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애초에 신랑에게 아이와 밥 차려 먹는 걸 기대조차 안 했고요. 신랑도 친정에서 먹고 오는 게 더 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때까진 말이죠. 솔직히 저희가 안 가면 부모님은 편하시죠. 부모님이 사위가 오면 편하시기만 하겠어요? 근데 신랑은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는 늘 죄송했어요. 남들은 퇴직하시고 60대부터 자기 인생 살고 편하게 여행 다니면서 하고 싶은 취미 한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저희 애들 육아하신다고 부모님의 시간은 별로 없었거든요. 하루는 언니가 전화가 와서 부모님을 미국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언니가 이사를 해서 여기 정원도 있고 정말 좋거든. 엄마 아빠한테 오시라고 항공권도 보내드린다 했는데 너희 애들 봐야 한다고 못 오신다 하더라. 엄마 아빠 일주일만 오시라고 하면 안 돼? 저는 정말 언니가 통화하는데 너무나 죄송했어요.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는 저희 부부가 휴가인 일주일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편하게 어디를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언니 집에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 하실 텐데 더 나이가 드시면 장시간 비행기 타고 가시는 게 힘들 텐데 이번에는 보내드려야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힘들더라고요. 신랑 3일 저 3일 월차를 사용해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는데 신랑이 자기는 아이를 돌볼 수 없다며 저에게 월차를 5일간 다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어느 직장에서 병가도 아니고 아이를 돌봄하는데 일주일 월차를 허락해 줄까요? 그리고 월차는 정말 또 필요할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사용해야 하는데 말이죠. 시어머니한테도 부탁드리까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딱 잘라서 한 번도 아이들을 혼자서 본 적이 없으니 못 보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랑 같이 있으면서 본 적은 있지만 혼자서 단 한 번도 아이를 보신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육아에 도움을 주시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결국 언니네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네요. 언니한테도 미안했지만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이와 반대로 시어머니는 본인 여행 가신다고 돈 달라 하시고 한 달에 한 번은
시댁에 와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하시면서 늘 외식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우나 대게 이런 비싼 요리를 먹자고 하셨어요. 요즘 내가 너무 어지러워서 한우를 먹어야 할 것 같아. 이번 주는 한우 맛있는 집으로 알아놓으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데 한우만큼 좋은 게 없지. 나이가 드니 하루하루가 힘드네. 하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시는 일이 없는데 힘들다고 하시고 철마다 먹고 싶은 건 다 드셔야 했습니다. 전어철에는 전어를 사달라. 여름에는 보양식을 해서 시댁으로 가지고 와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식당에 가면 한 번도 계산하신 적도 없으셨고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2천만 원이나 주지 않았냐며 말씀하시는데 정말 2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주고 인연을 끊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단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정말 2억을 주신 것도 아니고 2천만 원 주신 건데 그렇게 제 앞에서 생색을 내셨습니다. 신랑은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도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거기에 신랑은 친정에 자주 가니까 시댁에도 자주 가자고 하는 겁니다. 갈 때마다 몇십만 원씩 외식비로 사용하는 것도 싫었고 아이를 키우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시면서 저보고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하면서 잔소리 하시는 소리도 듣기 싫었습니다. 거기에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 아빠가 외롭지 않다면서 저보고 아들 낳으라는 잔소리까지 하시니 더 가기 싫었습니다. 솔직히 딸아이 둘 키우는데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 못된 딸이죠. 아직도 그날 아빠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쁜 딸, 지금 바쁜가요? 하시며 기분 좋게 전화하셨길래 무뚝뚝한 아빠가 왜 그러시나 했더니 엄마가 잠깐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대단한 건 아니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날 엄마의 대장암 소식을 들었고 그날 제 심장이 주저앉는 것 같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다행히 초기이고 간단한 수술만 하면 괜찮다 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수천 번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저희 아이들 키워주시고 저희 반찬까지 해주시고 고생하셔서 병원비 하시라고 500만 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등하원 도우미분을 불러도 돈 100만 원은 드려야 합니다. 근데 8년을 저희 엄마는 매일같이 등하원 도우미를 자처하시고 저녁 반찬까지 해주셨어요. 매년 500만 원씩 드려도 모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수술비로 500만 원 드릴 거야. 솔직히 우리 딸들 엄마가 다 키워주신 거 당신도 인정하지? 그렇다고 우리가 매달 용돈을 챙겨드린 것도 아니고. 신랑은 아무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신랑이 먼저 나서서 돈을 드리자고 말해주길 바랬습니다. 친정 근처에 살면서 자주 간 거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랑도 저희 부모님이 아이들 잘 키워주신 거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병원비를 내드리자고 말할 줄 알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도 좋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때부터 속상했던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신랑이 먼저 나서서 장모님 병원비도 우리가 계산하자. 회복에 좋은 한약이라도 지어드리자. 어머니 병문 안 가자 했을 텐데 신랑은 입원하는 첫날 하루 병원 오고 바쁘다는 이유로 병실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조금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운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친정에 500만 원 드린 것을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예단도 500 줬으면서 너희 부모님 병원비 하라고 500을 드리니? 너는 친정에만 너무 많은 걸 가져다 드리는 거 아니니?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가
여태까지 우리 지은이랑 지혜 키워주시고 한 번도 따로 돈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여태까지 반찬도 엄마가 다 해서 저희 주셨는데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은 드려야죠. 시어머니는 예단비 1000만 원에 한이 맺히셨는지 제 입에서 1000만 원 소리가 나오자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시며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친정에만 너무 신경 쓰고 잘한다고 대놓고 서운한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급기야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날 병원비부터 저희 이사 문제까지도 어머님이 간섭하셨고 제가 끝까지 단호하게 나서자 어머님은 저에게 소리를 확 지르시며 거실 바닥에